앞에 앞선 유형 1번부터 19번까지 얘기는 여러분들 다 확인을 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할 거고, 오늘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주제로부터 출발인데, 해가 존재할 조건이라고 나와 있어. 이제 폈니? 우리가 지금까지 2차 부등식 관련해서 배웠던 발문들이 뭐 이것저것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다 이런 게 있었고, 해가 없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수하게 해가 한 개인 경우에 대해서 유형적으로 다 정리를 했단 말이지. 이 모든 얘기들은 다 2차식을 몇 차 함수로 변환해서 그래프를 확인을 했냐면 2차 함수로 생각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해가 존재할 조건이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그냥 2차 함수적인 느낌으로 그냥 끝이거든. 근데 따져야 될 것들이 좀 있어. 문제로 좀 보면서 갈 건데, 대표유형 20번을 바로 써놓고 같이 좀 생각해 볼게.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여러 가지 발문들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해가 모든 실수 또는 뭐 해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게 아니라 해가 그냥 있어라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해가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니까, 얘를 하나 이제 몇 차 함수를 볼 거냐면 2차 함수를 볼 건데,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0보다 큰 부분이 있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2차 함수가 0보다 큰 부분이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제가 x축을 그리고 2차 함수를 그릴 때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 윗부분의 2차 함수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거든. 네. 질문을 해보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은 위에 발문을 만족을 할까요? 아니야. 전부 다 밑에 있으니까 안 되겠지.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붙이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것도 일단 안 되겠죠. 위에 부분이 생겨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뚫어버리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x축의 위쪽에 이만큼 영역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해가 존재하는 거예요.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니까. 이 그림이 일단 가능하다라는 게 인지가 되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그리는 건 되는데, 돼요. 이것도 돼요. 그쵸? x축의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고, 이렇게 붙이는 거 될까 안 될까? 돼요. 이것도 위에 생기니까 된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하고 있니? 그럼 내가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것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돼요. 되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일단은 이만큼만 그렸다고 해서 이 끝이 아니라 어쨌든 2차함수 위로 쭉 하고 치고 올라갈 거니까 모든 그림이 다 x축의 위쪽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그럼 수식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개형별로 좀 나눌 건데, 만약에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였다면, 즉 위로 볼록했다면, 얘는 안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식이 뭘까요?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 0보다 크다. 근이 몇 개인 상황만 돼? 2개. 근이 2개인 상황만 되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또는 예를 보니까 아래로 볼록하면 축이랑 안 만나든 한 점에서 만나든 두 점에서 만나든 다 되지. 그러니까 이것만 만족하면 그냥 다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정답은 얘 또는 얘를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잘 연산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수식적으로 더 풀어봐야 되는 건 얘밖에 없어. 판별식 쓸게. 9-a의 제곱이 0보다 크다고요. 그럼 a 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다니까 이제 암산하자. 합차로 바로 인수는 되죠? 몇부터 몇이야? 3부터 3 이렇게 써지겠지. 그러면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공통인 범위가 되는 것을 이 자리에서는 -3부터 0이다. 또는 얘를 그대로 가져와서 0보다 크다. 얘가 이제 최종적인 해답이 되는 거고요. 답이 없나 얘가? 안 되는 건 1번이라는 거. 그러니까 존재한다. 해를 갖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배운 극단적인 상황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 봐야 되거든. 이제 40번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해 보시지요. 왜 이렇게 더운 거 같지?
요게 왜 안 되냐? 예. 그러니까 0보다 큰 부분이 있어야 돼.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이해합니까? 이 위에 그림이 있어야 돼. 얘 없죠. 40번. 생각하면 대표 20번의 정답이 뭐예요? 1번 없는 안 되는 거. 아, 얘가 가능한 거. 여러분들 이제 2차 함수 잘 그리면서 생각이 좀 되십니까? 이런 문항들은 다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자, 봅시다. 봐봐. 이번에는 2차 함수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이 밑에 부분에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질문을 또 계속 하면서 가봅시다. 자, 2차 함수로 인지가 돼야 돼. 식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란 그림을 좀 생각을 할 때 이 밑에 그림이 그려지려고 하면은 이거 될까? 이거 될까?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자, 얘는 돼, 안 돼? 돼요. 얘는 돼. 왜냐면 이제 밑에 0보다 작은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 아래로 몰록한 상태였다면은 자, x축이랑 교점 몇 개여야 될까? 2개. 판별시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태가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위로 블록했다면도 좀 고민을 해보실 건데 자, 일단은 이거는 무조건 될 거야. 자, 이렇게 걸리는 것도 돼, 안 돼? 이것도 돼요, 그렇죠? 일단 이 윗부분에 그림이 그려지기만 하면 되니까 뭐 당연히 뭐 접하든 범나 위에 있든 어쨌든 매초가 뚫릴 거니까 이거 다 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 최고차항 계수가 뭐기만 하면 된다? 수기만 하면 된다. 두 개 잘 또는으로 엮어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연산 또 판별식은 해야겠네. 판별 살짝 연산합시다. 16 빼기 a 곱하기 a 빼기 6이 0보다 크다고요. 그럼 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이 2항에서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자, 빠르게 계산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8인가? 자, 그러면 a가 실제로 6보다 크기로 했던 범위였는데 자, 얘에 만족하면서 얘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이제 수식사 안 그리고 좀 잘 보이시죠? 6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랑 8 사이 공통범위 이것도 몇일까? 6부터 8이겠죠? 자, 또 오네. 자, 얘를 그대로 끌고 오면 되니까 얘가 몇보다 작다? 6보다 작다. 찾아주시면 되겠지. 한쪽에서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기 나오는 역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그 그래프가 역으로 생긴 거 그 4 된다는 문제마다 달라. 근데 얘는 다 되는 거지. 외워서 갈 건 아니고.
자, 이제 모든 얘기는 다 2차 함수의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서 자, 주제가 여기서 끝이고요. 다음에는 대표형 21번부터 시작되는 얘기들이 2차 함수의 얘기를 가지고 다시 조금 부등식 느낌으로 변환해서 가는 것들이 있는데 잠깐 나 좀 볼까? 봐봐. 2차 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할 건데 이거 우리 사실 공수원의 앞단에 2차 함수 하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fx라는 2차 함수를 이렇게 쓰고요. gx라는 2차 함수를 1차 함수를 이렇게 썼을 때 지금 이제 안 만나게 그렸잖아. 우리 이거 갖다가 어떤 조건을 쓸 수가 있었냐면 fx랑 gx랑 같다라고 했을 때 근이 있다 없다? 근이 없다였지.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한쪽으로 잘 이항해서 차함수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식의 판별식이 0보다 뭐하다를 풀어요? 근이 없으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를 풀죠. 자, 이 얘기가 일단 다시 나오거든. 근데 이게 배운 건데 왜 나올까 하면은 대표형 21번을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돼. 배운 건데 왜 나왔을까? 근데 저거 fx는 gx가 왜 근이 없는 거예요? 암만 교점이 없잖아. 교점이 아니, 없으면 그러니까 근이 근이 없지. 안 만나는데 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안 만나잖아. 그러니까 fx랑 gx랑 같아지는 지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같다고 했을 때 근이 없는 거지. 이걸 만족하지 못한다. 일단 이제 대표 21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어보시면은 아 이래서 나오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게랑 안 만난다는 거 어떻게 한다? 두 식이 같다라고 했을 때 자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없다라는 거니까 근이 없다 이렇게 잘 배우신 거 맞나요? 교점이 없다는 거는 근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항을 했을 때요 근이 없다니까 뭘 쓸 거라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쓸 건데 이 풀이에서 이제 수식 자체가 2차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에 나오는 거겠지.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얘가 지금 이거 자체가 2차 부등식이라 다시 나오는 거야. k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5가 0보다 작다고요? k 플러스 1이랑 k 플러스 5의 곱이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1이다. 오케이. 자, 근데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발문을 좀 하나 더 배울 거예요. 봐봐. 얘랑 얘가 만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그림 자체가 어떤 느낌인 거냐면 얘가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얘는 기울기가 1짜리인 1차 함수고 이렇게 해서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 자, 이걸 갖다가 앞으로는 문제에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할 거냐면 자, 2차 함수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둘이 안 만난다라는 걸 이렇게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서술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똑같이 풀면 된다는 얘기야. 자, 오른쪽에 있는 대표 22번도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있으면 만나. 아래쪽에 있으면 이제 만나겠죠. 항상 아래쪽에 있을 수는 없고 언젠가 뚫리니까. 그러면 이거 놓고 위치. 그 뒷발에 대고.
오른쪽에 대표 유형이 22번. 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관련한 얘기인데요. 맨 처음에 배웠던 2차 부등식 맨 처음 들어올 때 했던 얘기를 또 떠올리면서 가면 될 것 같거든. 부등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지? 자, 봐봐. 이 2차 함수가 두 번째 서술되어 있는 해당 2차 함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는 누가 더 함수값이 크다라는 얘기야. 왼쪽에 더 크다라는 얘기야.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건 부등식으로 바꿔 표현할 수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도입부에서. 윤우야, 졸려? 안 졸리지? 자, 그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얘가 나왔다라는 얘기니까 이 부등식을 잘 조절해서 변형만 하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다 이항해보면 3x 제곱이랑 2a 더하기 3의 x 빼기 b 빼기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맞죠? 자, 얘가 해가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2부터 3이 나온다. 이제 앞선 부분의 얘기죠. 자, 이런 거를 잘 좀 해석하셔야 돼. 얘랑 얘가 방정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정확히 뭐의 역할을 한다고? 해. 근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많이 했었죠.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자, 그럼 답을 내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근거 계수 관계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달라고도 정말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얘가 방정식이었다라고 치면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3이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조사할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근의 합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3분의 2a 플러스 3이고 실제 두 근을 더하시면 돼. 두 근의 곱은 3분의 상수항이니까 3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고요. 실제로 두 근 곱하시면 마이너스 6이 나와서 a, b 찾으면 되겠지. 그럼 풀자. 자, 얘는 2a 더하기 3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b 플러스 2가 18이란 얘기니까 b는 16 뭐 이따위로 숫자가 여기 있잖아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x제곱 더하기 ax y는 이가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걸 보통 빼는 거 아니에요? 빼? 아니 그 뺀다고? 그 아,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는 게 아니냐고? 예. 이항은 상관없지. 아, 이항은 상관없는데 예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는 최고차가 양수인 게 여러분들 생각하기 편하다 그랬죠. 얘를 좀 이항하는 방향 상관없지. 넘어갑시다. 조금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나 얘기를 전달해 드릴 거라 잘 정리하고. 지금 두 가지 유형은 우리가 이미 이제 알고 있는 사실관계로부터 몇 가지 문제를 더 풀었다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잠깐 다 같이 나 좀 볼까? 이게 수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좀 중요한 얘기여서 잠깐 나 좀 다 같이 봐봐. 얘들아, 판별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지만 언제까지 쓴다 그랬지? 수능고는 그날까지 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쓸 확률도 높아요. 판별식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쓴다 그랬단 말이지. 윤아! 통 내려. 자, 우리
판별식이라는 거 관련해서 조금 주의해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고등 과정에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점검을 드릴 건데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제가 이런 식을 하나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는영이라고 하면 근이 있나요? 네. 그치. 근이 있다라는 걸 이런 논리로 잡아볼까? 판별식 살짝 써봐.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8이니까 0보다 커요. 크니까 근이 몇 개 있다? 네. 또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우리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살고 있죠. 자, 근데 말이야, 내가 이제 이런 행동을 해볼게. 그러면 얘가 실제로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 실제 존재하는 두 근을 몇과 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 1과 2라고 또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잖아. 자, 이제 내가 이런 행동을 해볼게. 그러면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2차 함수가 있다라고 할 때 봐봐. 얘는 x축과 교점이 몇 개인가요? 자, 왜냐면 근이 몇 개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 근이 두 개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거지. 여기서 한 번만 더 확정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뭐 x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 2차 함수는 x축과 교점이 있을까 없을까? 교점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거 맞을까? 네. 왜냐면 봐봐. 2차 함수가 제가 인수분해가 x 빼기 x 빼기로 되니까 이렇게 생긴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특정 범위를 잡아서 5부터 8까지만 그리겠다라고 하면은 5가 이쯤에 있다고 8이 이쯤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림이 이만큼만 그려지지. 네. 그럼 이런 부분에 x축과 교점이 있니 없니? 있어요. 없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과 끝을 좀 볼 거거든. 어떤 논리를 여러분들이 잡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써야 되냐면 분명히 판별식은 몇보다 커? 0보다 커요. 0보다 커요. 그런데 특정 구간을 잡아버리니까 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제한 범위가 있으면요. x 값의 특정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판별식이라는 게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그래. 판별식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식의 베이스 자체는 판별식은 0보다 크지만 특정 구간을 잡아버리니까 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 뭔가 근의 개수 또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관찰해라 라고 하면은 판별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판별식을 못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대체제가 하나 필요하겠지. 판별식을 못 쓰면 다른 방법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뭐라는 거냐면 다시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논리로 다시 문제 풀이 방법을 좀 새롭게 수정해야 돼요. 일단은 요 내용을 좀 적어볼까? 제한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판별식이 제기를 못해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얘기를 꺼내와야 된다라고 표현 23번 자리에다가 중요한 말이니까 잘 메모해 봅시다. 메모하셨으면 대표 유형 23번에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한번 같이 검증을 좀 해볼 겁니다.
일단 23번의 문제가 얘를 만족하는 해당 부등식을 만족하는 x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얘를 만족하는 x값의 범위를 찾아볼게요. x로 잘 묶이는 상태니까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 몇부터 몇이냐면 0부터 3이라는 범위를 일단 가지지. 이 0부터 3이라는 x에 대하여 해당 구간을 만족하는 x값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럼 내가 이제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거냐면 특정 구간이 잡혀버린 상황에서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조건에 대해 우리 원래 이런 범위 없음 판별식 써서 가잖아.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쓰죠. 아니? 그걸 이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거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즉 그래프 관점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데 그 생각을 좀 해보자. 어쨌든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거는 명확하고 자 뭐까지 잘 나와 있냐면 자 축이 얼마야? 1 이렇게까지는 알겠지.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찍혀 있냐면 0부터 3까지의 구간이 찍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곡선의 이만큼 영역만 주목을 했을 때 이 부분만 0보다 어쩌면 되니까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 주황색에 있는 모든 함수값 여기 y값 여기 y값 여기 함수값 y값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어떠면 된다는 거야.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들 중에서 제일 어디만 보면 될까? 3 모든 지점이 0보다 다 커야 돼.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작은 놈만 0보다 크면 x는 이 지점에 뭐 이름하여 전문 용어로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모든 지점들은 다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최소값을 관찰하시면 된다 이 얘기고요. 그러면 1을 실제로 넣었을 때 최소값 1 한번 넣어봅시다. 1은 얼마 나오냐면 a 빼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서 a는 3 이상이다. 자, 이런 논리로 풀어내야 한다는 거야. 최소값은 3이 될 거고. 그래서 개념이랑 해당 문제랑 잘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본인 걸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자, 특정 구간이 나왔을 때는 판별식이 제기를 못하기 때문에 최대 최소 관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자, 이 얘기는 공수투, 대수, 미적에서도 계속적으로 쓰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 46번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할게요. 혹시 이 중에서 내일 쌤비를 못 가져올 것 같나요? 출력을 좀 미리 해주려고. 고민은 하셨나? 오고 있나 아직? 쌤 저 이따 내려와서 서점에 쉬는 시간에 보고 없으면 없으면 쌤 당일날 사전 그거 없을 것 같으면은 수업 시간 딱 시작할 때 특강은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서 짧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프린트하고 막 잔소리하고 이럴 시간 없으니까 없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쉬는 시간 있죠. 저 어제 뭐 맞다. 그러면은 못 오는데 책은 언제 와요? 오는데 책은 이번 주에 이번 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학. 그러면은 제가 미리 프린트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오늘? 근데 저 서점에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저 그거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 2차 함수의 함수값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2차 함수에서 제일 작은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럼 A-3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 x가 1일 때 최소값을 갖잖아? 그러면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겠죠? 그럼 A-4 아니에요? X 1 대입한 거 아니야? 아 그렇네. 우리 같은 책 하고 있는 거 맞지? 저거 x제곱 마이너스 3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요. 응. 저거 x로 나누면은 하나로 너 부등식 풀 때 나눠서 풀라고 한 적이 없는디? 만약에 나눠서 풀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아 이건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너가 하고 싶은 거는 양변을 x로 나누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니? 부등식은 나누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x가 양수냐 무수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눠서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풀어주신 것 중에 이거 관련해서 그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냐고 음수냐고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그 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선생님이 그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걸칠 수도 있고 그 아래 있을 수도 있다 했잖아요. 아래로 블록하면. 근데 선이랑 안 걸치면은 안 만나면은 그 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거는 근이 존재해라 이런 걸 푸는 게 아니라 어떤 2차 함수가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해라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해가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함수가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해라라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은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는 거니. 네. 이렇게 그리면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존재하니? 이렇게 그리면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 존재하니? 이렇게 그리면 함수가 0보다 큰 부분 존재하니? 이렇게 그리면? 네. 아 아니요. 이렇게 그리면? 하지. 그러니까 판단 기준은 얘를 보고 해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가 x축 위쪽에 그려지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기준을 쓸 때 얘 같은 경우는 아래로 블록하면 다 된다고. 위로 블록했다면은 근이 몇 개 있어야만 가능하다. 2개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의미죠. 이제 46번 해볼까?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뭐 효율,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요. 그래프 2개가 나오면 그래프 2개를 그리는 것보다는 하나의 식으로 엮어서 푸는 게 더 편하다 했던 것 같은데 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거는 2차 함수가 정리해 쓸게요. 얘보다 더 작다. 이 부등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했으면은 2x의 제곱 빼기 ax에다가 더하기 1 빼기 a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이 어느 구간에서 만족이 되고 있었냐면 1부터 2라는 구간에서 이 부등식이 만족을 하고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특정 구간이 깔렸기 때문에 우리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없다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풀 거라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 관점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네, 잘 생각해봐. 얘는 제가 아래로 블록한 거는 알겠어요. 이렇게 생기는 건 알겠어요. 근데 불편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뭐야? 일단 축이 명확하게 안 나왔지. 뭐 쓰자면 굳이 쓰자면 4분의 a인데요.
구간이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얘를 어디에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맞을까? 근데 잘 생각해봐. 이 1부터 2라는 구간을 찍을 때 내가 다 보여줄게. 봐봐. 1부터 2라는 구간이 이렇게 안 포함할 수도 있고요. 잘 들어. 축을 포함할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안 포함할 수도 있죠. 자, 한번 봐봐. 우리가 지금 그려지는 영역을 보면은 여기랑 여기가 일단 이렇게 그려지지. 잘 생각해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차 함수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한다를 푸는 거야. 아까랑 상황이 반전돼 있는 거거든. 자, 이 영역의 모든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작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어떤 놈을 조사해야 될까? 가장 큰 놈을 조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일 대가리만 0보다 작으면 나머지 애들은 다 자동으로 0보다 작겠지. 그죠? 제일 큰 지점, 이런 지점만 0보다 작았다면 나머지 지점들은 자동으로 다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한 논리는 최대값을 잘 조사해서 0보다 작으세요 이런 얘기야. 근데 얘들아 봐봐. 그림의 구도마다 1에서 최대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이제 이게 축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여서 여기가 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최대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언제 최대인지는 명확하게 안 나오지. 즉 x가 1일 때 최대가 될 수도 있으니까 1에서의 값이 0보다 작다. 또는 2에서 최대가 나올 수도 있었으니까 2에서의 함수값도 0보다 작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으셔야 돼요. 자, 그림의 구도마다 1에서 최대가 나올 수도 있고 2에서 최대가 나올 수도 있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양 지점 1인 지점에서랑 2인 지점에서 함수값 모두 다 0보다 작다로 푸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1에서의 함수값 볼게. 1 한번 넣어볼까? 3-2a라는 함수값 얘도 0보다 작아야 되고요. 2 한번 넣어보면 9-몇 a입니까? 9-3a 얘도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어디서 최대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양쪽 다 조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a가 2분의 3보다 크다고요. 얘는 a가 3보다 크답니다. 그럼 나가더라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들의 무슨 범위를 찾자? 공통범위 어딜까? a는 몇 보다 크달까? 3보다 크다가 공통범위죠. 질문 하나 합시다. 우리는 이제 늘 그렇잖아. 이 여부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였는데 붙일래 말래? 붙일래 말래? 판단 근거가 뭐야? 붙이고 말고의 판단 근거. 힌트는 여기에 이제 등호가 없다랑 여기에도 등호가 없다거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봐봐. 1부터 2라는 구간에 등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빵쁘지. 그러면 내가 지금 그리고 싶은 영역은 이 1에서의 함수값과 2에서의 함수값은 실제로 포함을 하니 안 하니? 포함을 안 하지. 헷갈린 얘기니까 잘 들어봐. 그러면 지금 이 빨간색 영역이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봐봐. 그럼 이 지점의 함수값이 0이면 돼요 안 돼요? 함수값이 되죠. 이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인 건 될까 안 될까? 돼요. 되는 거야.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점의 함수값들이 다 0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건 되잖아.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다 0보다 작으니까 가능하지. x축이 뭐 좀씩 내려온다 이렇게 가능하잖아. 근데 내가 물어본 건 뭐냐면 x축이 딱 여기에 걸리는 게 되냐 물어본 거거든. 이게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 그치 얘는 0이라는 걸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0보다 작으세요 이러고 있었어서 여기 실제 함수값이 0이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럼 등호 붙일까 안 붙일까? 붙이자는 얘기야. 자, 여기부터 이렇게 등호 붙어서 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등호가 다 붙어서 오셨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최종 답도 다 붙는 거지.
어렵지? 정리해봐. 내용이 참 많죠. 굉장히 아직도 할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남았어요. 선생님 이번에 성남 기말 쉬었어요. 성남고. 쉬었어. 컷은 80점. 수도여고 수도여고가 어려웠다고요? 수도고 공부 잘하는 곳이에요. 그냥 가장 무난하죠. 수능이 어렵죠. 승리도 이번에 어려웠어요. 선생님 경문이 성남보다 어려워요. 경문은 잘 모르겠네. 저는 시험을 본 적이 없어서. 경문이 어디 있지? 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영신고는요? 영신고도 쉽진 않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영락과 아세요? 몰라요. 그냥 장훈고는요? 장문고는 어렵게 나왔는데 장문고 이제 부교재가 있어서 그게 뭐예요? 부교재 학교 부교재. 학교에서 교재를 줘요? 너 교과서 없어? 부교재. 알았어. 교재. 제일 그러니까 니네가 학교 시험에 난이도를 따질 수 있는 학교, 그러니까 내가 그나마 여기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한국 말고 없어. 여기 말고는 그냥 쉬웠다 어려웠다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성남고가 어렵다고 너네가 인지가 돼 있잖아. 근데 이번에 기말고사 하나 놓고 보면 수도여고가 성남고보다 어렵게 나왔고요. 시험마다 달라요. 근데 매번 조금 평이한 기조를 가지는 곳은 여기야. 그냥 애들이 못해. 매년 못하더라고. 그 등급컷 얼마나 나와요? 1등급까지. 학교마다 다르고 시험마다 달라. 한국은 당국 그러니까 시험마다 달라. 이번에 얼마나 나왔어요? 이번에 아직 잘 모르겠는데 당국은. 아무튼 뭐 잘 선택해 고등학교.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몇 차 부등식에 있냐면 2차 부등식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이거에 대한 해법을 뭐로 잡았죠? 보통 이제 어떤 유형들 2차 함수의 그래프트 관점으로 다 해석이 되더라 라는 얘기였다면 이제 주제를 아예 바꾸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했으니까 이제 얘 갖다 뭐도 하실까? 연립하겠죠. 자 연립 2차 부등식이고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도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저 저번에 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한 건 연립 1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자 내용은 뭐가 없습니다. 그냥 연립 1차 부등식을 공부했기 때문에 논리는 똑같아요. 자 두 개의 부등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연립해서 줄 거고 더 만족하는 무슨 범위 찾자 끝일까? 공통범위 찾자 끝이야. 그리고 연립 2차 부등식의 경우에는 공통범위를 찍어낼 때 굉장히 헷갈리는 문항들이 많거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를 수직선을 더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습관에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수직선 웬만하면 무조건 하세요. 한 번에 안 보입니다. 잘.
개념이 이거 말고 없어. 공통범위 잘 찾자고. 제일 초반부에 나오는 거는 이제 1차랑 2차를 먼저 연립을 해보겠다 이건데 대표 유형 24번 하면서 몸 좀 풀어볼까? 우리가 연립 1차 무등식 같은 거 할 때는 수직선 안 그려봐도 그냥 딱 봐도 공통범위가 여긴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었다면 여기서는 조금 겸손해지셔야 되고요 깝치면 안 돼요 웬만하면 다 그려요 전산 봅시다 각각을 잘 풀 겁니다 위에 거 먼저 풀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고 우리 이거 이제 그냥 풀 수 있죠?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더하기 8이랑 x 빼기 0보다 작다라서 해가 뭐로써 하죠? 마이너스 8부터 1 이렇게 써지지 자 그럼 얘네 웬만하면 수직선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연습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8부터 1까지의 범위랑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고 자, 공통범위는 선이 이제 두 개 지나가는 곳을 찾으면 돼. 자, 공통범위 어딜까? 공통범위 막 8 마이너스 8부터 8 3까지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 대표 유형 25번 내용 똑같습니다. 그냥 차수만 살짝 높여놨고요. 다시 한번 해봐. 근데 저것도 함수값이에요. 어떤 게 함수값?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게 함수값이냐고?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지. 저 이차원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풀이 방법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공식화해서 기억하잖아.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인수분해에서 어떻게 나온다. 자, 같이 봅시다. 천천히 인수분해 하면서 이제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에 거 얘부터 인수분해 하면 x-5 x 더하기 1이 0보다 크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해 쓰는 거 하실 수 있죠? 정리 잘 돼 있는 거 맞지? 해 뭐라 씁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쓰지. 이거 갖다 지금 왜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다음 얘는요 x-4랑 x 더하기 2의 곱이 0 이하니까 x가 몇부터 몇이냐면 얘는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이렇게 그냥 얘랑 얘를 보고 뭘까 머릿속 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수직선 그려서 겹치는 거 찾으면 돼. 5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표시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4까지 하면 이제 공통범위가 어디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2 이상?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이렇게 됐고 이제 정수계 속으로 왔니? 아니면 그대로 아니 해 그러면 1번 이식하지. 자 그럼 이제 유제 50번을 보고
처음 보는데요? 생각하지 말고 뭐였는지 잘 떠올려봐. 우리 곧 있으면 이제 샌비 들어가면서 복소수 다시 할 거니까 이런 문항들도 점검이 다 필요한 게 맞지 않을까? 자, 무슨 개념이었는지만 제가 별 말 없이 앞에다가 써두겠습니다. 조금 배웠던 얘기고요. 저런 얘기 했었지. 얘랑 쌍둥이도 하나 적어줄까? 혹시 지우개 남는 거 있으세요? 뭘 들고 다니는 걸 거기서? 아니 저 어제 문제 풀다가 지우개를 제가 놔두고 온 나 거. 없어. 네. 고마워. 네. 손 많이 가. 여기 일동이 연필밖에 선생님 여기 없어. 손 들었는데. 수직 아까 수직선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거 방향 그 숫자 그 x 값의 범위 나타낼 때 그 어떤 건 나눠지고 어떤 건 안 나눠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 나눠지고 안 나눠진다라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예를 들면 나눠지는 게 뭐죠? 제가 또는 쓰이는 거 또는 많고. 쓰고 어떤 건 이어서 쓰고 그 또는 쓰면은 이렇게 공통 보는 거. 난 잘 이해를 못했네. 어떤 건 또는 쓰고 어떤 건 이어서 쓰고.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면은 얘는 이렇게 이어서 쓰고 네, 어떤 건 땡땡 왜 맞아 외워라. 얘는 이렇게 써지는, 그러니까 얘는 연결되는데 이건 또는 이해가 안 된다. 이 얘기 맞나요? 아,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원리로 다시 접근을 할게요. 예전에 그러니까 물리는 다 얘네가 이제 2차 함수였다라는 얘긴데 x축이랑 교점이 마이너스 2랑 t잖아. 첫 번째 거는 2차 함수가 함수값이 0보다 작은 지점을 찾으세요 있죠.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거는 x축 기준으로 밑에 있는 부분을 보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x값의 범위를 쓰자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다 되는 거고요. 이만큼 영역이 다 되는 거고, 풍우가 바뀌는 얘 같은 경우는 게 x축이 있고 이렇게 2차 됐을 때 이번에는 2차 함수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답이겠지. 그럼 이 영역에 해당하는 x값의 범위가 이 영역은 마이너스 2의 왼쪽이고 이 영역은 1의 오른쪽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왼쪽도 되고 또는 1의 오른쪽도 된다 해서 또는을 바꿔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했던 얘기는 0보다 작다라는 거는 다음과 같이 사이값 형태로 나온 데서 모양을 외우자 했었고 0보다 크다라는 거는 큰 거보다 오른쪽, 작은 거보다 왼쪽에서 또는을 외우자, 외워서 풀자 얘기했었죠. 원리는 다 2차 함수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 이 유제 50번은 어떻게 해줬어야 될까? 근호를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앞단원 4단원 얘기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어떤 조건을 써야 될까?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 분모가? 분수 분수이면서 동시에 분자는 양수이다. 양수여야 된다. 얘를 푸셔야 하는 거예요. 집중 좀 해봐. 중요한 지점이 있으니까 풀게. 자, 얘는 x 빼기 4에 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3부터 4가 되고, 자 얘는 x 더하기 5에다가 x 빼기 2의 곱이 0보다 크다니까 2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라는 해가 나오면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얘랑 얘 무슨 범위를 찾자고? 공통 범위를 찾기 위해서 수직선 가져오시고 잘 집중해봐. 자, 마삼부터 잘 이렇게 찍고요. 자, 2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보다 작다는 이렇게 있을 거니까 공통 구간이 일단 어딥니까? 2부터 4. 2부터 4지. 따라서 2부터 4가 됩니다. 그럼 정수 x는 3으로서 한 개밖에 없겠네 하고 쓰시면 이게 답일까? 다 아니기 때문에 집중을 해보라는 얘기였는데요. 자, 지금부터 왜 아닌지 진하게 고민을 해봅니다. 당신이 계산을 틀리셨어요. 그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더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그래. 2를 등붙이 그렇지. 빨리 찾네. 자, 뭐냐면 얘들아 0이랑 마이너스 0은 어떤 수니? 같은 수지. 이 논리가 자, 분자가 몇일 때도 따로 빼서 봐야 되게. 분자가 양수. 자, 그냥 얘네들 값 자체가 얼마여도 성립하고 0이어도 성립해. 분수의 값이 0이 된다는 거는 분자가 얼마란 얘기야? 0. 분자가 0이다. 이때 따로 빼서 답이야 이때도. 이해합니까? 분모가 있는 건데 세상에 분모가 0인 게 어딨냐? 없어? 0으로 0분의 0은 0 아니에요? 불가능. 아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아 그러네 0분의 1인데 1분의 0이 없죠. 거꾸로 얘기했었어요. 아 그래요? 1분의 0이 있고 0분의 1이 없는 거예요. 어떤 수를 0으로 못 나눈다는 건 초등학생 때 나눗셈을 배우지 않습니까? 0이 아니에요. 여기 0. 여기 0분의 1. 자, 그래서 다음같이 인수는 되기 때문에 x 값이 마이너스 5랑 2가 추가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몇 개일까? 3개. 여기서 3까지 나올 거니까 총 3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학교생들이 좋아하는 문제겠죠. 정리 잘 하시고요. 여기 있잖아요. 0은 마이너스 0인데 왜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0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어떤 분수의 값이요 네. 0이 되려면 네. 누가 0이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분자 맞나요? 네? 분자가 0인 거 맞나요? 네. 분자가 0이어야 된다는 거죠. 분자가 0이면 좌우가 다 0이 되지. 맞나?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연립이차 부등식 관련해서 난이도가 정말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자, 해 조건을 제시한다. 정수의 개수를 따져보라. 아니면 그냥 너네가 아주 좋아하는 그냥 부등식의 활용 파트 이렇게 해서 남아있거든. 이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지금 개념적으로는 그냥 공통부분 찾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이제 뒤에 나오는 대표형 27, 28, 29 26, 27, 28, 29 4개를 다 배울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보시겠지만 공수원에서 변별을 가장 세게 주는 곳이 여기 연립이차 부등식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이고요. 개념 잘 다진 다음에 쌤에서 연습해봐야 나중에 뭐 고등학교 기출이나 심화 같은 거 할 때 도움이 될 거야. 26부터 29까지 싹 다 별표 치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